네, 계속해서 추석 특집 6부 함께할 신군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 파트너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증시 주도주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조민규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 탐방의 베스트다,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저도 뭐 나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 집에 가면 운동화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기업 탐방 다니기 위해서 거리가 장거리일 때 운동화와 단거리일 때 운동화가 좀 틀리다. 이런 것도 저 보면서 야,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또 느껴지는데요. 자, 뭐 추석 일단 끝나고 나면 우리가 증시 주저주를 찾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시황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시장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사실 이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그렇죠. 9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약간은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추석 연휴 전에 뭐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명절 연휴라던가 이렇게 좀 휴가 기간이랑 뭐 이렇게 뭐 연말이나 이럴 때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 들고 갈까 팔고 갈까 뭐 그렇죠.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좀 수급도 좀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또 주말 그 연휴 기간 동안 나왔었던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좀 완화되는 소식들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북미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그렇죠. 흐름으로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동안에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안 좋은 얘기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또 불과 짧은 시간 내에 또 좋은 얘기들이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좀 이렇게 좋아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뭐 당장 내일서부터라도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안정적인 분위기를 좀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좀 기업 가치가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좀 매수를 해놓고 시간을 좀 보내신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영 캐스터. 안녕하세요.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석 이후 증시 주도주를 찾아라 6부 임시연입니다. 오늘이 벌써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잇따르는 대외 호재 속에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장 전략 세워가시는 건 어떨까요? 6부는 조민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기업 탐방으로 찾아낸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통큰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보너스 캐시를 증정해 드리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파트너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와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시청 소감 남겨주시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6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 상당히 기대가 또 됐거든요. 기업 탐방 다녀오시면서 좋은 알짜 종목들만 뽑아서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특집이다 보니까 네. 비메모리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세 종목 정도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제 테크윈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윈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비메모리 관련주다라고 무슨 어떤 뭐 섹터라던가 테마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 바로 엮여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본적인 사업 내용 자체는 반도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장비를 장비 만드는 쪽이라고 그렇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말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면 어찌됐든 공장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으면 이제 그에 장비도 있어야 해당하는 되고, 장비가 그렇죠. 이제 네.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작년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서부터 이 비메모리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어떤 반도체 산업 구조 자체가 메모리 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좀 빈약했었던 흐름이라고 보셨으면 될 텐데요. 근데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비메모리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도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육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산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 자체가 이제 국내 어떤 반도체 산업 자체도 메모리 중심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시장이 한 3배 정도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진출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메모리라던가 혹은 뭐 낸드 플래시 이런 쪽에 검사 장비를 하는 이제 테스터 핸들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메모리 쪽에 쓸 것이냐 아니면 이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에 사용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새롭게 좀 변해 가고 있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를 검사하는데 이제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를 검사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들어서 옮기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예, 그 반도체 웨이퍼라던가 완성된 반도체를 다른 장비에서 이쪽 장비로 옮길 때 이제 로봇 팔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로봇팔. 옮겨 놓는 그러한 어떤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 시장 규모가 아주 큰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 중에서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는 뭐 대한민국을 좀 대표하는 대표 장비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시가총액은 지금 약 한 2천억 정도 수준 좀 안 됩니다. 최근에 뭐 시장 때문에도 그랬었고 주가도 과거에는 뭐 한 15,000원, 18,000원, 뭐 2만 원 정도 했었던 주가였었지만 지금 이제 10,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무난한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장 주식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상장 주식수가 너무 많다, 뭐 1억 주가 넘어가고 이런 회사들보다는 한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 정도 아래에 있는 주식들이 사실은 나중에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갈 때 시세의 어떤 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익률 자체가 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마찬가지고 상장 주식수도 한 2천만 주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중견 기업 정도의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적당한 수준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 사업적인 부분은 뭐 쉽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근데 뭐 여러 장비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봉정 장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후공정 장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원익 IPS라든가 테스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약간 주성 엔지니어 이런 회사들은 약간 전공정 장비 쪽에 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크윈이라던가 유니테스트,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은 약간 후공정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처음에 생산해 가지고 만드는 단계에 있으면 약간 전공정. 그다음에 반도체가 완성된 우리가 흔히 이제 실질적인 실물을 접할 수 있는 반도체 완성된 단계에 가까워지는 쪽에 있으면 이제 후공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사니까 네. 반도체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이 테스터 핸들러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니까 후공정 사업이 되겠죠. 앞으로도 이 후공정 쪽은 전공정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유망한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 업체를 어떤 투자를 선택하실 때도 캐파에 대한 증설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전공정 장비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게 돼요. 물론 이제 전공정, 후공정 다 좋아지게 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반도체를 크게 막 증설하거나 공장을 막 새로 막 키워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후공정 장비도 하고 있지만 이제 OLED, LCD 외관 검사 장비를 하는 이제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의 검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만드는 전문 기업.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서도 테스트라든가 검사 쪽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이제 OLED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테크인의 어떤 전체적인 기업 성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탐방을 갈 때 좋은 기업,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을 탐방을 할 때 당연히 이제 회사가 돈을 벌면 이익을 네. 내면 돈이 쌓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MC님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벌면 네네. 저축하시는 은행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진 회사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얼마다 본다든가. 뭐 이런 네.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 따로 돈이 어디서 새지 않고 회사에 돈이 생기거나 차곡차곡 쌓이고 늘어나는 있다. 그렇죠.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잠깐 자료함을 보시면 2015년도 같은 경우가 1,000억 정도의 자본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올해 2분기까지를 봤을 때 한 1,70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연평균 한 20% 정도씩 계속 꼬박꼬박 꾸준히 올랐네요. 자산 자체가 이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 뭐 물론 이제 과거 뭐 5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주가를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한 1,7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탐방을 가거나 혹은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을 초반에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실적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제 PER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얼마큼 싸게 되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져 있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이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 저평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BR 밴드 혹은 PBR이 뭐 실질적인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큼 저평가되어 있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2016년도 한 1,000억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700억 원, 내년이 넘어가면 이제 1,800억, 1,900억 정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가 한 2,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내년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는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평가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혹은 어떨 때는 좋은 회사인 건 알지만 주가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도를 체크하실 때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도에 테크인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좀 실적이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들어서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이렇게 둔화가 됐었고 신규 어떤 투자 발주에 대한 부분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대부분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 관련된 장비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실적도 대부분 다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는 좀 많이 이렇게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1분기가 좀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좀 별로였었고 그다음에 실적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2분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실적이 예전 수준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올해 1분기가 이 테크유의 입장에서는 분기단에 있어서의 실적이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상저하고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까 우리가 순자산 대비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까 이제 1,633억 원. 그래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이 회사의 그 한 주당 기본적인 자산은 한 8,456원, 8,500원 정도가 이 회사의 기본적 한 주당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BR로 나눠봤을 때는 한 1.2배수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배수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싼 PBR 계수가 낮아지게 되겠죠. 현재 주가가 계속 내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자산보다 더 싼 가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는 약간 좀 다소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는 퍼가 약간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가 되면 퍼가 다시금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고퍼에 사서 저퍼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계속 이해를 또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예.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게 또 일단은 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좀 현재 주가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018년도 같은 경우 2만 원도 넘었던 회사 주가가 지금 이제 뭐 최근에는 뭐 8천 원대까지 좀 8천 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주가가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기업 가치, 자산 가치, 그다음에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정도까지 어떤 성장 스토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뭐 그냥 바닥에 있다,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이제 시간에 대한 투자겠죠. 이게 많은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싼 건 알겠는데 주가는 언제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진 그다음에 것 같고. 2분기 네. 실적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뭐 7월달, 8월달에 시장이 안 좋았던 물론 이제 주가는 선행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거나 사실 이 장비 업종의 어떤 그 상승이 나오는 건 지금 현재 뭐 분기 있어서의 어떤 실적이 바로 잡히는 것보다도 신규 수주가 나올 때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삼성 쪽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삼성 쪽에 대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긴 한데 뭐 하이닉스라던가 이제 마이크로 뭐 이런 이 외국계 그다음에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쪽에서도 그런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발주의 시점이 어찌 됐든 삼성의 투자 사이클과 기본적으로 다른 반도체 투자 회사들의 투자 사이클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올해 하반기가 지금은 약간 좀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늦춰져서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주가 나오면 일단 그 수주를 토대로 해서 뭐 언제든지 그건 이제 반등이 매출과 나올 수 영업이익으로 있다. 나올 수 네.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 자체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일본의 어떤 경제적 보복 조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먼저 좀 선행해서 상승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뭐 장비라던가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확산되는 기류가 나타나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한다면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수주를 받았었던 걸 가지고 또 매출과 영업이 실적에 이제 반영되는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현재 뭐 10,000원 정도 초반에 있는 주가 수준이라고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났고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끝나는 시점이면 한 11월 중순 정도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한 9월 말 혹은 10월 초 정도가 되면 반도체라던가 이제 뭐 이런 관련된 OLED, IT 관련된 훈풍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권에서는 조금 일찍 좀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 투자라던가 제가 탐방을 하는 이유는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미리 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10,000원 정도에서는 상당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데 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예.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구간. 예. 하지만 단기적인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단기적으로 나는 보는데도 불구하고 테크인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도 이제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하면 이제 빠져나갔던 수급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또 마찬가지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는 뭐 가격을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리바운딩은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가 좀 많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가 D램 쪽이나 낸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도 어찌 됐든 앞쪽에 사용되는 전공정 장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뒤에서 테스트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생긴 거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반도체 증설 사이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파운드리에 대한 증설 이런 부분들이 반영했을 때 테크인 같은 경우 상당히
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IR 그다음에 탐방을 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회사가 과거에는 네. 한 뭐 15,000원, 2만 원 넘어가는 시절에는 사실 좀 저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네. 이제 주가가 싸기 때문에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싼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 사이에 회사의 자산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업력에 대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를 지나오면서 이 회사가 이 테스트 핸들러라든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분들의 어떤 이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이 쌓이는 생기잖아요. 거죠. 예. 그러면서 회사의 어떤 질적인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말고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영업이익을 잘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을 보면 위기에 강하고 좋아지는 시점에 확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업황 자체가 조금 반도체 투자가 조금 많이 좀 감소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조금 작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둔화됐던 흐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조금 실적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화면을 좀 보시면 네. 이제 PBR이 한 1.2배수 정도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IT 회사들 중에서 PBR 1배수 이하로 내려오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시장이 안 좋거나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기업 가치 대비 싸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퍼가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이제 실적이 약간 둔화됐기 때문에 퍼가 좀 높긴 한데 이익률을 보면 한 15%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률을 기반했을 때는 퍼는 그냥 적정한 것보다 약간은 좀 낮은 수준. 근데 이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좋아지면 퍼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익률도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마진과 시장에서 평가받는 PER에 대한 괴리가 이제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주가의 상승 탄력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테크윙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사야 될 것만 같은 또 느낌이 드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탐방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FST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마 저를 많이 기억하셨거나 좀 알게 되신 분들은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 때문에 많이 유명했죠. 알게 되셨을 네. 거예요. 근데 FST 같은 경우에도 네페스도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회사의 어떤 기술력과 잠재력이 숫자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FST는 이미 사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주가가 머무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아할 정도로 다른 반도체나 관련 기업들에 대비해서 상당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반도체 보호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이제 펠리클이라고 하는 소모성 소재가 있는데요. 그 펠리클을 만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 화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시장 점유율 국내 쪽에서 시장 점유율 한 80%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뭐 10개 중에 8개가 FST가 만드는 펠리클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시장이 큰 시장은 아닙니다.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분야 자체가 큰 시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80% 이상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뭐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비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1,400억 정도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상장 주수가 2천만 주 정도 수준 아까 테크닝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장 주식수도 아주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실질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꽤 괜찮은 기업적인 밸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펠리클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펠리클, 펠리컨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이게 레이저나 혹은 광원을 쏴가지고 이제 이 인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네.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금속에다가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선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금속에 대한 이물질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다. 나중에 이렇게 너무 미세한 작업이다 예, 보니까 이물질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튕겨져 가지고 뭐 장비 쪽으로 다시 이렇게 반사가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 앞에다 이제 가림막처럼 이렇게 막아놓는 걸 펠리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빛도 투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빛을 쐈을 때 빛은 투과가 돼야 되지만 그게 이제 훼손이 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상당히 조금 고난이도의 뭐 소재성, 소모성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펠리클은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세 공정이 더 극대화되면 극대화될수록 펠리클의 사용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삼성에서도 뭐 EUV 쪽 관련된 파운드리 7나노 EUV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기대주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FST라던가 이제 SNS텍 뭐 이런 회사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 FS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모리 쪽에서 사용됐었던 것도 지금 계속 미세 공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아무래도 높은 가격에 있는 마진이 높은 고부가 가치 상품을 이제 납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세 공정에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빛에 대한 광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펠리클의 어떤 그것만 가지고서는 쉽게 이제 훼손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마진도 높은 걸 써야 되고 교체 시기도 빨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오. 당연히 이제 그런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한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리클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 내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뭐 수입산, 외국산 펠리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내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성장을 하거나 증설이 늘어가면 당연히 사용량 자체도 똑같이 늘어나죠. 증가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게 없었던 시장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크지 않았었는데 이게 네.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만큼 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증설이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플러스 비메모리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니까 없던 산업 자체가 새롭게 이제 국내 쪽에서는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네,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그 네.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마진이 높고 혹은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방송에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저도 많이 이렇게 듣긴 합니다. 뭐 삼성에서 EUV 7나노 공정을 한다고 하는데 SNS텍과 뭐 이 FST가 같이 EUV 펠리클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가 개발했습니까? 네. 둘 다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EUV 쪽은. 근데 어찌됐든 이제 EUV 관련한 펠리클을 개발을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회사든 간에 새로운 어떤 시장에 열리게 침투할 되는 수 있는 거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FST가 장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존의 펠리클을 국내에서 오랫동안 생산을 해왔었고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어느 회사가 먼저 뭐 성공을 하느냐는 알 수 없겠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회사가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회사가 실패한 겁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만 가지고서는 하나의 업체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들고 이 회사도 나중에 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벤더가 두 개가 되는 구조가 거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먼저 선제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1등만 기억하는 거니까 먼저 개발한 회사가 아무래도 좋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두 회사 다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에서 파운드리를 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투자도 하고 증설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삼성은 경쟁사인 TSMC와 다르게 EUV 쪽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EUV가 아니면 반도체를 생산 안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기존의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EUV 파운드리 그러니까 7나노나 뭐 5나노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가는 EUV를 쓰는 거는 경쟁사인 TSMC와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기술력이 좋고 더 미세 공정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TSMC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외국 쪽, 뭐 애플이라던가 이런 그 수주를 삼성 쪽에서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EUV 공정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공정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의 기본적인 사업은 유지를 하되 추가적으로 EUV라고 하는
파운드리를 더좀 사업까지도 함께. 더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안 하고 EUV를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를 하고 EUV도 또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그런 파운드리 EUV를 한다고 하니까 뭐 기존의 파운드리를 안 하는 했었던 건 안 건가요? 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파운드리도 하되 EUV로 진출을 해야 같은 공장이면 누가 바꾸겠어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들죠. 예. MC님 집에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 네. 저랑 똑같은 맛도 똑같고 뭐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오겠습니까? 어. 가든지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싸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맛있게 하거나 그래야 이제 교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에서는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EUV 파운드리를 들고 나와서 그런 그 증설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생산은 하고 있지만 EUV 파운드리가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고 한다면 아마도 빠르면 뭐 한 2분기 정도 내년 2분기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EUV 펠리클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라고 해서 뭐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아직 EUV 파운드리가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시간적인 걸린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개발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공장이 가동했을 때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다. 단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업체든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대한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기대치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보시면서 뭐 알아들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겠지만 예. EUV 파운드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떡 하나 먹던 거 떡 2개 먹는 거죠. 하나가 더 생긴다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방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테크윙하고도 비슷하게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증가를 좀 하는 부분들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네. FST 같은 경우 2015년도에 5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었는데 오. 한 5년 정도 뒤에 한 2배 이상 지금 한 1,170억 정도의 자산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5년도 물론 이제 제가 왜 5년 전으로 따지고 하냐면 네네. 보통 이제 평균적인 자산에 대한 증가 속도를 계산했을 때 실적은 한 3년 정도를 보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의 실적은 3년 정도를 보고요. 과거 주가와 현재 주가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평균적인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2015년도에 500억이었는데 지금 5년 뒤에 2배 이상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5년 뒤에 주가와 현재 주가가 같다고 하면 이 회사는 그냥 아무리 계산 안 해도 상대적인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2015년도에 FST가 한 8,500원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도 지금 8,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있거든요.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네. 그만큼 회사가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는 주가의 상승폭은 좀 미미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자산이 증가하려면 이익에 대한 폭이 계속 증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2015년도서부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올해까지도 계속 이익에 대한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반기는 다소 약간 물론 작년도가 워낙 호실적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테크윙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FS 같은 경우에도 추가 증설과 관련된 뭐 장비단에 있어서의 어떤 신규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파운드리라던가 이제 메모리의 증설이 진행이 됐을 때 이제 펠리클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기대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그렇고 자산도 계속해가지고 증가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 그런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회사 자체가 또 많이 좀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적인 순자산 가치가 한 1,100억 정도, 1,000억 정도, 그다음에 한 주당 한 5,200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순자산 가치 대비한 비율 자체는 한 1.3배수 정도 내외면 회사의 실적이나 기업 가치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퍼도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6배 정도 수준이니까 아까 테크인이 한 13.5배. 네네. 근데 지금 완전히 똑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똑같은 업종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의 평균적인 PER 대비했을 때 6배수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좀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수급을 좀 보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했다가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던가 지난번 이제 그 한일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노이즈가 좀 있을 때도 뭐 이 어떤 국산화 관련된 수혜 업종들 관련된 주가는 상승했었지만,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반도체 관련된 생산에 대한 뭐 차질 이런 그 좀 불안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던 종목군들 아직 회복을 좀 못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그런 주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퍼도 낮고 PBR도 상당히 낮은, 그래서 PBR로 한 1.3배수고 퍼가 한 6배수 정도 수준이고, 영업이익률도 아까 말씀드렸던 15.8배수 정도 수준이면 거의 IT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뭐한 저평가되어 있는 듯한 상위 모습, 상위 쪽에 한 들어가 있는. 20% 안에는 들어가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해하시는 기술적 흐름도 한번 또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FST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상장된 이후에 이제 10,000원 정도를 좀 주가가 상승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주봉을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2015년도에 이때 이제 8,500원을 좀 넘어섰었다가 올해 6월 달에 한 9,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최근에는 7,000원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보다 올해 그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회사의 자산 가치도 그렇고 이익에 대한 규모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5년 전 주가의 고점과 똑같은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아직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인정을 거죠.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평가 기업을 사서 좀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시점에서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저평가된 기업들 쪽으로 다시금 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FST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와 기업적인 저평가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추석 이후 우리가 또 시장에서 주도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FST까지 살펴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한 종목 다시 살펴드리겠습니다. 나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세 번째 쪽에 또 더 많이 힘이 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종목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저 이번에는 이제 그 네페스라는 기업과 조금 유사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네페스랑. 회사인데 주가 흐름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주가도 많이 강했었죠. 어. 많이 올랐었던 기업이기도 네. 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제는 좀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LB세미콘이라고 하는 LB 회사에 대해서 세미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LB세미콘 하면 방탄소년단 관련주 뭐 너무 많이, 이렇게들 예. 많이들 알고 계신데, 무조건 BTS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실질적인 LB세미콘이 하고 있는 사업도 비메모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페스는 삼성 쪽에 관련된 뭐 DDI 범핑이라던가 패키징 이런 부분을 담당을 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LG향, 그래서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도 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LB세미콘 하면 대부분 방탄소년단 관련주, 뭐 지분 투자 관련주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회사의 내용은 상당히 좀 건실하고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네페스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범핑 및 패키징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네. 비메모리 범핑이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범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그 라디오 납땜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연습 삼아서 했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뭐 공장 같은 데 가서 납땜해가지고 이제 회로 기판에다가 이제 전자 부품을
이렇게 붙였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범핑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회로 기판이나 어떤 이 패널에다가 반도체나 다른 부품들을 이렇게 납땜하는 것처럼 아, 이어 예, 있는 자동으로. 근데 너무 이제 작다 보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할수 납땜을 할 수 없으니. 없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숄더볼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한 납땜 같이 생긴 것들 혹은 금으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돌려놓고 거기 이제 뜨거운 열을 가면 녹겠죠. 그래서 이제 아. 납땜이 자동적으로 되게끔 하는 네네. 그러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부분들은 이제 DDI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사용되거나 혹은 TV 쪽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패널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새롭게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작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도 이제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수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4,400만 주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아주 가벼운 주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은 주식 수가 좀 많은 주식들은 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은 3,500억, 6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한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단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비쌌던 가격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온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전문 기업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딱 찝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 3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페스, 그다음에 LB세미콘, 그다음에 테스나 정도 이제 3개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전문 기업으로 세 개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쪽을 주로 하는 회사고 네페스나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는 고객사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범핑이나 테스트, 그다음에 패키징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B세미콘이 좀 두각을 나타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 쪽에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고객사에 대한 다각화가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이제 외양 성장이 이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앞서서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메모리 관련된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성장 수혜주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자꾸 오늘 이 추석 이후의 어떤 주도주 혹은 관심주 뭐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명을 드렸었냐면, 네네. 사실 비메모리 산업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이제 5G 다음에 4차 산업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대부분 장비 업체들입니다. 뭐 KMW라던가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솔리드, 뭐 이런 장비들. 그러니까 5G 통신이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다 이렇게 설치가 구성이 되어 된 있지 게 않았죠. 아니기 예. 때문에 이제 5G 장비, 5G 통신이 되게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인 거고, 그 이후에 4차 산업에는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 다 반도체로 가동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삼성도 파운드리 쪽이라던가 비메모리,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계속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비메모리에 대한 육성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그 뒤에 있는 큰 시장이 이제 새롭게 개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현재 어떤 실적 성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하고 매출이 늘고 이익이 좋아서 성장을 했었던 게 제가 볼 때는 한 1차적인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페스나 뭐 LB세미콘이나 테스나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 남겨져 있는, 중장기적으로 물론 뭐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좀 약간 쉬었다가 또 다시 실적이 좋아진 사이클에 되면 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산 가치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2015년도 비교해서 2019년도 한 2배 이상 성장을 했었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2017년도 이후 2017년도에 1,000억이었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700억 정도니까 약 2년 만에
한 70% 정도의 그 자산에 대한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의 자산이 확 늘어난다는 얘기는 돈을 갑자기 확 잘 버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도 어느 정도는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는 얘기도 될 텐데, 그래도 현재 있어서의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외형 성장을 한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엘비스메콘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긴 했지만 충분히 다시금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그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15년도에 뭐 100억 영업이익 100억, 2016년도 한 100억 정도 영업을 기록을 했었다가 작년도에 거의 뭐 한 270억에서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2배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산에 대한 비율을 보면 우리가 아까 테크윙이라던가 FST 같은 경우에 PBR이 한 1.3배수, 2배수 정도였었는데 네네.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조금 PBR이 높네요. 네. 2배수 정도 되니까 아주 싼 자산 가치로 대비했을 때 아주 싼 건 아닙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PBR 한 2배수 정도, 2.5배수 정도 이하권에 있다라고 하면 아주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좀 비싼 회사들은 뭐 8배수, 아유, 그럼요. 뭐 이런 네.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뭐 2배수 정도라고 한다면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주가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퍼가 지금 또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8,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PER이 낮아지는 상황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고 PBR, 고퍼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퍼가 낮아지는 구간 쪽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비메모리 관련이라던가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를 잠깐 보시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비하면 사실은 좀 많이 올랐었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보시다고 하더라도 뭐 2,000원, 3,000원 하던 주가가 1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8,000원 초반 정도니까 가격적인 좀 과열 국면을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고, 기술적 부분을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재상승을 하기 이전의 주가 수준이 한 8,000원 초반 정도였었거든요. 8,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었는데 요 정도까지 다시금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 당장에 V자 상승을 해가지고 급등을 한다 이렇게 하기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뭐 8,000원 정도 초반 정도에서는 서서히 좀 시간을 가지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뭐 10,000원, 11,000원 넘어갔었던 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잘 공부를 해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선배안에서 주가 상승을 하지만 다시 주가가 싸지게 되면 기업 가치 대비해서 다시 저평가가 되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개 기업은 당장의 어떤 주가 상승이 뭐 내일서부터 뭐 시장이 확 급등하니까 얘도 같이 따라 상승합니다. 이런 관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단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시간을 조금 투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겠나 싶어서 세 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추석 이후에 우리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주도주 예.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는 초반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일단 하나를 고르기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세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 애착이 가는 종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의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방송을 잘 보시면서 조금 뭐 메모를 하셨거나 방송을 이제 세계 기업에 대해서 좀 잘 들어보셨다고 한다면 네. 기업을 선정할 때는 가장 저평가되는 기업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PBR이 이길 수 있다. 낮거나 네네. PER이 낮거나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 기업을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낮은
PER을 기록했던 회사가 있을 겁니다. 뭐 그냥 말씀드리면 FST가 네, 네. 퍼가 제일 낮으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져 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와 지금의 회사는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고점보다 주가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시장에서 그만큼의 어떤 잠재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아직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평균적인 기업 가치를 찾아가겠죠. 시장은 다소 불공평한 것 같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공평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빨리 뭐가 올라가 상승해 뭐 혹은 내일 뭐 주가가 하락해 이런 것들을 보지만 회사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큼 잘해서 돈을 많이 꾸준하게, 벌까를 그렇죠.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는 기업 가치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도 기업 탐방을 많이 좀 하셔서 좋은 주옥 같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아쉽지만 조명희 파트너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석 이후 증시 주도를 찾아라 6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에는 7부가 이어지니까요. 7부 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